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게 된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Ханнели, и я буду с вами на изучении всего 4-го уровн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казахстанцев. 네, 오늘부터 제1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1과부터 15과까지 오늘의 마음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1과 일상생활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다니게 되는 장소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은행이나 병원이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 외국인들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1과 일상생활에서는 은행에서 하는 일, 또 우체국에서 하는 일,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은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환전하다입니다. 환전하다. 환전, 돈을 바꾸다죠. 돈을 바꾸다. 자, 돈을 바꾸다인데 우리 환전하다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가 뭐뭇으로 환전하다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화를 탱게화로 환전하다. 달러를 탱게로 환전하다. 뭐뭇으로 환전하다. 뭐뭇으로 바꾸다. 이렇게 문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환전을 할 때의 퍼센트죠. 그래서 1달러에 탱게화 얼마, 탱게화하고 한국 돈 원화 사이의 환율. 그래서 뉴스를 보면 우리가 환율이 오르다 혹은 환율이 내리다 이렇게 활용을 하죠. 네. 환율이 오르다 또 환율이 내리다. 자,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환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입금과 출금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사 입금하다, 명사로는 입금, 출금하다, 명사로는 출금,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입금하다는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은행에 입금하다. 그렇죠? 은행에 입금하다. 돈을 은행에 입금하다. 자, 출금하다는 돈을 은행에서 출금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출금하다, 은행에 입금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여러 가지 각 나라의 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입니다. 원은 한국 돈이죠. 한국 돈. 달러는 여러 나라의 돈을 우리가 달러라고 부르지만 특히 미국의 돈,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돈, 달러. 또 위안 하면 이것은 어느 나라 돈입니까? 중국 돈이죠. 네, 중국의 돈. 네, 그 다음에 엔 하면 이것은 일본의 돈입니다. 유로 하면 유럽연합의 돈이죠. EU, 유럽연합의 돈, 유로입니다. 탱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의 돈이 탱게죠. 네, 여기에 뒤에 화를 붙여서 원화, 달러화, 위안화, 엔화, 유로화, 탱게화 이렇게 그 화폐 단위의 이름 뒤에 화를 붙여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화, 엔화 이렇게 화를 붙여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체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소포, 우체국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일이죠. 소포라고 하면 이것은 물건입니다. 우체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 우리는 우체국에서 보내는 물건을 소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편지와 소포를 보내다. 소포를 보내다. 혹은 우리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소포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붙이다 라고도 설명하죠. 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포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이렇게 보내다 혹은 붙이다 라는 동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우편번호인데요. 우편번호라는 것은 편지나 소포를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6자리의 숫자. 네, 그래서 뭐 132, 033, 뭐 이렇게 편지나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번호, 그것을 우리가 우편번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6자리의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6자리의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2015년부터는 2014년까지는 6자리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지만 2015년부터는 5자리로 우편번호가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5자리를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편요금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명사 그리고 뒤에 요금 이렇게 붙이면 이 요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산 후에 내는 돈, 그렇죠? 어떤 것을 이용한 후에 내는 돈, 그 돈을 우리가 요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내는 돈은 택시 요금,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고 내는 요금은 지하철 요금, 전기를 사용하고 내는 돈은 전기 요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편 요금은 무엇입니까? 네, 편지를 보내거나 소포를 보낼 때 내는 돈, 그것이 우편 요금입니다. 네, 발송인 수치는요, 두 개가 반대 말이죠. 상대어인데요. 발송인은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사람, 수취인은 편지나 소포를 받는 사람. 그래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발송인, 수취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장소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소인데요. 자, 첫 번째로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는 한국의 혹시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걸 아시나요? 굉장히 큰 건물 하나가 전부 장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백화점은 아닌 그런 장소. 뭐 미국에는 월마트, 뭐 까르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한 대형 마트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큰 슈퍼마켓, 건물 전체가 전부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형 마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던 시장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시장.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시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은행, 또 우체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немного повторим еще раз лексику.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течуль. Течуль означает кредит.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Иненисо течуль падатт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я получил кредит в банке.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это у нас чульгым. Это снятие денег с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추석 명절이기 때문인지 오늘은 유난히 출금하는 사람이 많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сегодня праздник чусок, наверное, поэтому, это выражено вот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сегодня, как никогда,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нимают деньги, много.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Это у нас хуанюль, то есть валютный курс. Сегодня курс валюты резко взлетел. Каптенце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резко взлете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урсу валюты. Сонгым – отправлять деньги куда-то или перечислять их.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을 했다. То есть означает, я отправил, перечислил деньги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родине.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гон хада. Как правил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прошедшем времени и выражает повторение какого-то определ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Я несколько раз это действие делал.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안순서님. 네, 그럼 예문을 통해서 곤하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곤 한다. 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습관처럼 자주 하는 일, 요즘 습관처럼 자주 하는 일. 그렇지만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일, 요즘 자주 하는 일.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드는 일. 이것을 나는 요즘 자주 한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곤 한다. 그래서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곤하다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끔 그곳에 가곤 했다. 자, 곤하다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끔 그곳에 가다입니다. 나는 가끔 그곳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곤하다가 아니라 곤한다가 아니라 곤했다입니다. 곤했다. 곤했다라고 말하면 요즘에 나는 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요즘에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옛날에 내가 자주 했던 일, 옛날에 자주 했던 일,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는 일,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곤했다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문장의 의미를 보면 나는 가끔 그곳에 가곤 했다. 요즘에는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습관처럼 자주 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곤하다와 곤했다. 그래서 곤 앞쪽에 있는 여기에는 어떠한 앗, 겟, 을 것이 이런 것들이 붙지 않습니다. 시제는 전부 어디 붙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뒤에 곤하다, 곤했다 이렇게 두 개로 곤한다, 곤했다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두 개로 시제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대화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연락하세요. 작년까지 전화를 해주곤 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안 하세요. 작년까지 전화를 해주곤 하셨는데 자, 이미 곤하셨어요. 뭐뭐하곤 하셨어요. 여기 이미 엇앗이 들어가 있지요. 엇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를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친절하게 뒤에 더 설명을 해주네요. 요즘에는 전화를 안 하세요 라는 의미가 이미 이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주 연락하세요. 작년까지 전화를 해주곤 하셨어요 라고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작년까지는 전화를 가끔 또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안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곤하다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вторим еще раз окончание кон-хада, который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с ансунценимом. Итак, кон-хада указывает у нас на повторение какого-то действия, эпизодически или постоянно. И первый у нас пример. 시간이 있으면 보통 뭘 해요? 수영이나 달리기를 하곤 해요.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вы делаете, когда у вас есть время. Плаваю или бегаю.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гон хео означает, что плавание или бега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или постоянно, или эпизодически, но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все время.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초등학교 때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편이에요. 가끔 이메일 보내곤 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ты часто переписываешься с друзьями с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초등학교 때. Иногда отправляю им электронные письма. Здесь уже указывается слово «какым», поэтому «понегон хео»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эпизодически, редко, но
все время. Приступим к изучению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И это у нас окончание чамадж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оно в середине предложения и выражает смену действия. Как только я что-то сделаю, так сразу приступаю к чему-то другому. Прибавляется оно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안선생님. 네, 그럼 자마자를 가지고 우리 예문을 통해 한번 자마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어야 해요. 자, 자마자라는 문법은 항상 앞에 동사, 뒤에 또 하나의 동사.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항상 있죠. 그래서 자마자의 앞에 있는 동사 1번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옵니다. 동사 2번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다. 두 가지. 집에 들어와요. 그 다음 손을 씻어요. 집에 들어와요. 손을 씻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간에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라는 의미죠. 집에 들어옵니다.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해요. 이것은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 사이에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짧아야 합니다. 바로. 집에 들어옵니다.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사 1번과 동사 2번,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 사이에는 시간이 거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마자의 의미입니다. 네, 바로 앞에 동사를 하면 바로 뒤에 동사를 합니다. 라는 의미죠. 네,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대학을 봅시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어요. 여기도 역시 두 개죠. 졸업하다, 하나는 취직하다. 자, 동사 1번 졸업하다, 2번 취직하다. 자, 졸업했어요, 취직했어요. 둘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2월 28일에 졸업하고 3월 1일에 취직했어요. 이런 의미겠죠. 중간에 거의 시간이 없는 바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 학생이네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학생이죠.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어요. 그러면 학생에서 바로 회사원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자마자를 보았고요. 세 번째는 대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문입니다.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 친구가 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저녁 먹을까? 미안해. 오늘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 돼. 수업이 끝납니다. 1번 집에 갑니다. 2번 이 수업이 끝나요. 집에 가요. 이 사이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요. 집에 가요. 이 사이에는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수업이 끝나요. 바로 집에 가야 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마자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자마자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Повторим еще раз связку чамаджа. Рассмотрим пример.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네, 집에 가자마자 잘 거예요.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вы выглядите, это глагол в пассивной форме выглядеть, вы выглядите уставший. Да, как только я приду домой, так сразу спать лягу.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학생들이 한 명도 없네요. 벌써 다 갔어요? 네, 수업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집에 돌아갔어요. Ни одного студента. И это окончание немножко удивления выражения. Это нео. Ни одного студента. Уже все ушли. Да, как только закончились уроки, все ушли сразу же домой.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관광객이 예스볼 씨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관광객이 환전에 대해서 예스볼 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이거 뭔가 위치,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문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리 환전해야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것은 관광객의 이야기 같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면 달러화를 탱게화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뭇을 뭐뭇으로 바꾸다. 오늘 어휘 시간에 공부하셨죠? 뭐뭇을 뭐뭇으로 환전하다. 네, 어휘 시간에 오늘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내용으로 된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저기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환전소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미리 환전해야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해요. 카자흐스탄에는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달러만 있는데 탱게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럼요. 물론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그 내용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관광객이 질문을 하죠. 실례지만 이 근처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자, 여기 실례지만 그랬습니다. 실례지만. 자, 이 실례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 길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물어본다든지, 위치를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 물어보기 전에 앞에 붙이는 말입니다. 실례지만, 실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례지만 하고 바로 말을 이어서 가게 됩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환전하다, 아까 공부했죠? 돈을 바꾸다. 네.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모두 환전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저기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늘 공부했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환전소가 있어요. 마트에 들어가면 바로 중간에 장소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바로 왼쪽에 환전소가 있을 거예요. 환전소, 환전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환전만 해주는 어떤 장소죠. 그렇죠? 환전소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미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의미겠죠? 미리 환전해야 하는 것을 아니면 돈을 쓰기 전에 뭐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미리 환전해야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해요. 습관처럼 잊어버려요. 그런 의미죠. 그렇죠? 한 번만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자주 잊어버려요. 이런 의미죠. 잊어버리고는 해요. 카자흐스탄에는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여기 아니면 저기. 그쵸? 여기저기. 여러 장소에, 여러 곳에 이런 의미죠.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달러화만 있는데 탱게로 바꿀 수 있겠죠? 달러만 있는데 탱게로. 달러화를 탱게화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럼요. 물론이에요. 당연하지요. 이런 의미죠.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고 관광객이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예스볼 씨가 뭔가 환전하는 방법 그리고 환전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저기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환전소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미리 환전해야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해요. 카자흐스탄에는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달러만 있는데 탱게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럼요. 물론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네, 그러면 저와 대화문의 상황을 조금 바꿔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환전소의 위치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돈을 미리 바꿔야 하는 것을 잊어요. 깜빡깜빡 잊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엔화를 탱게화로, 일본 돈이죠? 일본 돈을 탱게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대화문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제가 관광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스볼씨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고마워요. 저는 돈을 미리 바꿔야 하는 것을 자주 잊곤 해요. 그렇군요. 지금 엔만 있는데 탱게로 바꿀 수 있겠죠? 도와줘서 고마워요. 네, 어떻게 잘 바꿔보셨나요? 그러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 저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저기 어디에 환전소가 있었죠?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환전소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환전소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돈을 미리 바꿔야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해요. 자주 잊곤 해요. 그렇죠? 카자흐스탄에는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무엇을 바꾸려고 했죠? 네, 엔만 있는데 탱게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요, 물론이에요. 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이 대화문은 여러 번 반복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чтению, и сегодня у нас текст про почту.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8. Сегодня мы читаем про корейскую почту и ее особенности. Итак, вы знаете, че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занимается почта? Корейская почта заним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такими делами, как отправкой писем или посылок, но и выполняет работу как банк, 은행처럼, вкладом денег или их снятие. Кроме того, на почте можно также и оформить страховку. Кроме того, на почте продаются товар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заказать. Если вы закажете эти товары по каталогу, то их доставят вам на дом. Педальхада – это доставка. В начале 처음에는 нужно было 직접, то есть лично приходить на почту и делать заказ. 주문을 해야 했지만 нужно было делать заказ самому,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е, 더 많아졌습니다. Все больше стало людей, заказывающих по телефону или интернету. На почте есть торговый сайт, интернет-шоппинг homepage, это торговый сайт, где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купить что-то. В особенности хорошо там покупать такие вещи, как куаиль или коги, то есть фрукты или мясо. Потому что почта связывает, 연결해주고, почта связывает напрямую, 직접, производителя и потребителя. 생산자 и 소비자 – это производитель и потребитель. И там поэтому можно купить дешево, дешевые и хорошие продукты.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много людей покупают, заказывают товары через торговый отдел почты. Вот так почта выполняет разнообразную работу.
네, 오늘 쓰기는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인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오늘 연습을 해보실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설문의 주제는 교내 편의시설. 학교 안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죠. 그것의 만족도, 얼만큼 그것에 만족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 설문 내용은요. 첫 번째, 개선되기를 바라는 편의시설, 더 좋아지기를, 더 바뀌기 바라는 편의시설, 또 새로 생기기를 바라는 원하는 편의시설이죠. 자, 설문 결과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편의시설, 식당, 휴게실, 도서관, 기타. 네,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 원하는 편의시설은 커피숍, 영화관, 복사실, 동아리방, 기타입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쓰실 때는 당연히 가장 많은 퍼센트, 가장 중요한 결과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를 차근차근 예를 들면 식당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휴게실, 도서관, 기타, 또 커피숍을 제일 먼저 설명하고 영화관, 복사실, 동아리방 등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퍼센트를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 다른 퍼센트를 설명하고 가장 많은 퍼센트가 이 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그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банковской тематике и по тематике почты. Прошли с вами грамматику гонгада, выражающую повторение, 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чамаджа, выражающее следствие следующего действия.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제1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자, 오늘 4급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배우신 내용 교과서를 통해 다시 한번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